당연히 얘는 2차 인증, 얘 2차 인증, 얘 2차 인증 필수입니다. 무조건 필수예요. 야, 근데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안 했다, 영상 끄고 이거 신청하세요. 제 영상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빨리 이거 가서 2차 인증 하는 게 더 나아요.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비밀번호와의 전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랑 누가 전쟁을 하는 거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비밀번호랑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비밀번호를 없애려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쭉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비밀번호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나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건데 이게 진짜 가장 딜레마예요. 내가 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옛날 시대에는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었어.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지. 왜냐? 직접 얼굴을 보면 되니까. 그냥 그 사람 실존 그 자체가 그 사람이잖아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없는 자리에서 내가 나라는 걸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과 서명입니다. 사인. 옛날에는 편지 같은 거 보면 편지 쭉 쓰고 여기 아래다가 서명을 쓰거나 도장을 꽝 찍거나 해가지고 이 편지는 내가 썼다라는 걸 꽝 찍어서 보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내가 나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이 도장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똑같이 파면 이제 그게 그 사람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도장 위조되기 힘들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도장의 모양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옥새라고 들어보셨어요? 황제의 도장. 그래서 이 삼국지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옥새를 탈취하려고 목숨을 걸잖아. 왜? 이 옥새를 훔치면 황제인 척을 할 수가 있어. 그 도장 하나 찍으면 되니까. 이게 바로 증명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만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면 됐는데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인터넷 때문에. 온라인에서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나예요, 내가 맞습니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 시대에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죠. 바로 그 사람만 아는 정보를 물어보는 거야. 그 누구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비밀번호인 거죠. 영어로 패스워드입니다. 통과를 시켜주는 단어이다. 이제 이걸로 인증을 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보면 현실판 옥새인 겁니다. 근데 이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패스워드에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느냐? 자, 이 패스워드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니까 외워야 되는데 힘들죠. 1, 2, 3, 4로 해.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1, 2, 3, 4를 비밀번호로 쓴다는 걸 유추하기도 쉽고 이 단어를 누군가 외우기도 쉽고 누군가 이 단어를 재사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한번 재사용을 하면 인터넷상에서는 평생 이 사람인 척 위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 초창기에는 이걸 문제점으로 크게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인터넷이면 자료 공유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해킹당했어? 바꿔. 그거 바꾸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뭘 호들갑이야. 게임 해킹당하면은 이제 어른들이 야, 게임 캐릭터 삭제된다고 인생 죽어?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인터넷상에서 하는 활동은 현실의 삶이 메인이고 인터넷은 그냥 서브 정도였단 말이에요. 큰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해. 근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인터넷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정보들도 저장하기도 하고 돈을 보내기도 하고 한번 털렸을 때 현실에서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쓰느냐? 비밀번호를 지킵시다. 야, 비밀번호는 절대 털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1, 2, 3, 4 패스워드 이런 거 쓰지 마. 저 비밀번호 1, 2, 3, 4 썼다가 털렸어요.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숫자만 쓰지 말고 영어도 쓰라니까. 알파벳도 써. 저 알파벳 썼는데 또 털렸는데요? 그러면
특수문자도 쓰라니까. 저 특수문자랑 영어랑 숫자도 썼는데 또 털렸는데요? 그러니까 12글자 이상 쓰라니까. 저 숫자도 쓰고 영어도 쓰고 특수문자도 쓰고 12글자 이상으로 썼는데도 털렸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대소문자를 섞으라니까. 이게 이제 비밀번호의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하다 보니 끝이 없어. 이 규칙은 계속 추가가 돼. 엄청 어려운 비밀번호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비밀번호 이거 하나예요? 아니죠. 지금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인터넷 사이트가 중구난방으로 생기기 시작해. 사이트가 여러 개야. 근데 사이트 여러 개 비밀번호 똑같이 쓰면 위험하다면서 다 다르게 쓰라며. 이거를 다 지금 사이트 10개만 생각해도 이 10개의 비밀번호 이거 다 외울 감당 가능해요? 아마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인터넷을 한창 쓰시던 분들은 이거 공감하십니다. 틀린 비밀번호입니다. 이거 맞는데 뭔 소리야? 틀린 비밀번호입니다. 그럼 이걸로 비밀번호 바꿔. 이전에 사용하는 이걸 공감하시는 분들은 2000년대, 2010년대 인터넷을 정말 많이 쓰시던 분들, 이거 무조건 한번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쓰세요 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나서부터 요 난리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비밀번호는 어떻게든 털리는 거니까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쓸 수 없을까? 를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첫 번째 고민이 무엇이냐? 비밀번호를 맨날 똑같이 고정되니까 문제 아니야? 비밀번호를 한 번만 쓸 수 있는 원타임 패스워드, OTP라고 하죠. 1회용 비밀번호를 쓰면 어때?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비밀번호를 1회용으로만 만드는 거야. 한 번 쓰고 없애. 다른 비밀번호로 또 바꿔. 그러면 비밀번호가 유출이 되어도 문제가 안 생기겠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비밀번호가 1회용일 수가 있어. 사용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바꿔? 그러면 사용자는 맨날 그걸 기억할 수 있어? 1회용 비밀번호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마치 이런 느낌이죠. 블루투스 샤워기야. 개념은 좋아.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 야, 이과 너네 노냐?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생각했던 OTP랑은 조금 다른 OTP가 나온 거죠. 구현은 합니다. 어떤 구현이 되느냐? 요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요새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OTP 기계를 만들어 버려. 일단 애초에 기계 없이 아무 장치 없이 1회용 비밀번호를 쓰는 건 블루투스 샤워기 급이죠. 그래도 최대한 1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와 서버가 동기화가 되어서 동시에 클릭하는 숫자를 서버가 예측할 수 있게만 만들면 이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증을 할 수 있죠. 1회용 비밀번호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OTP 기계가 1회용 비밀번호라고는 하지만 사실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OTP 기계입니다. 이 OTP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현대판 옥세가 무엇이냐? OTP 기계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 불편한 점이 좀 있죠. 저 OTP 기계를 어떻게 늘 들고 다녀? 깜빡깜빡하고 놓고 다닐 수도 있잖아. 깜빡하고 놓고 다니면 내가 나라는 걸 증명을 못하게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거 뭐예요? 이거잖아. 늘 들고 다니는 거. 아마 여러분들 24시간 체크하면 여러분들 반경에서 핸드폰이 10m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겁니다. 거의 없을 수도 있어. 24시간 내내 붙어 있잖아. 그렇네. 핸드폰으로 인증할 수 없을까? OTP 기계를 핸드폰 안에다가 넣어버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인증하는 휴대폰 인증이라는 게 나온 거죠. 자, 이 휴대폰 인증 정말 완벽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했어요. 왜냐? 이 휴대폰은 사람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늘 들고 다니고 어디서든 인증을 할 수 있고 가장 확실했죠. 비밀번호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휴대폰 인증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든 인증을 여기에 의존하게 되는 케이스도 생기게 돼요. 어떤 곳은 심지어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하는 기능도 만들어 버립니다. 휴대폰 인증은 안전하잖아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뭐 나쁘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서 해커들은 본질을 꿰뚫습니다. 휴대폰 인증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스마트폰? 아닙니다. 유심입니다. 스마트폰 기계가 아니라 그
그 번호로 날라오는 인증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휴대번호가 핵심이에요. 본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인증을 휴대폰으로 넘어가던 와중에 생겼던 해킹 기법들이 뭐예요? 심 공격이었어요. 심 클로닝, 심 스와핑,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심을 가져오는 노력을 하는데, 자, 이게 코로나 특수를 맞아버립니다.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을 합니다. 비대면으로 전환하면 더욱더 인증이 중요해지겠죠.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 방법 중에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휴대폰 인증.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면서 휴대폰 인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혀가는 와중에 또 하나 생겨났던 것이 바로 알뜰폰 개통이었어요. 비대면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심을 개설하는 것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신분증 같은 거를 훔쳐가지고 알뜰폰을 해커들이 만드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알뜰폰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심이에요. 심. 이 심 정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인 척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생기죠.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심을 발급받고 그 심으로 금융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요. 휴대폰 인증 하나면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공격들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 비밀번호 지옥에서 구원투수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2000년대, 2010년대에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던 사람들은 요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MZ 친구들은 오히려 비밀번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왜냐? 요게 등장했기 때문이죠. 너희를 비밀번호 지옥에서 구해내리라. 바로 이 오어스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이트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들도 이거 애용 많이 하죠? 저도 이거 씁니다. 이걸로 쓰면은 내가 하나만 관리를 해도 되잖아. 이걸로 모든 걸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또 무엇이냐? 그러면 해커는 이제 뭘 노려?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글 계정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애초에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구글로 로그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계정에 털렸다라는 건 구글로 로그인했던 모든 사이트들이 통으로 털리는 겁니다. 당연히 얘는 2차 인증, 얘 2차 인증, 얘 2차 인증 필수입니다. 무조건 필수예요. 야, 근데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안 했다, 영상 끄고 이거 신청하세요. 제 영상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빨리 이거 가서 2차 인증 하는 게 더 나아요.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무튼 당연히 구글 계정의 중요도도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해오고 이 노력하던 흔적들 여러분들 보셨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파이도라는 겁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파이도라는 건데, 이 파이도는 왜 등장했는가? 비밀번호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할 수 있게 하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건 공돌이 니네들이 해 라고 문과들이 했잖아. 그래서 진짜 공돌이들이 모였어. 2012년에 구글, 애플, MS 등 IT 빅테크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문과 애들이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어떻냐고 말하거든. 구현은 우리가 하래. 해볼까? 그래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 파이도 프로젝트예요. 2012년도에 처음 결성돼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이 당시에도 비밀번호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이 없었어. 비밀번호를 없애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파이도 1세대가 나와요. 파이도 UAP라고 해가지고 비밀번호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문, 홍채, 얼굴, 이런 생체 정보로 인증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파이도 1세대에서는 이 생체 정보로 인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야, 이거 짱인데? 진짜 비밀번호 없앨 수 있겠는데? 좋아 바로 가보자고. 근데 문제가 생겼죠. 핸드폰은 그럴싸해. 핸드폰은 지문 인식도 되고 홍채 인식도 되니까. 데스크탑은 어쩔 건데? 지문 인식기 이거 다 배급할 거야? 홍채 인식이면 카메라 다 설치하게 할 거야? 카메라랑 지문 인식기 없는 게 거의 99%인데? PC는 어떡할 건데?
그래서 준비했지. 우리 파이도가 멍청한 거 같느냐? 파이도 UF랑 동시에 만든 파이도 U2F라고 PC에서는요 비밀번호랑 2차 기기를 사용하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처음 보시죠?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유비키라고 합니다. USB 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USB 형식인데 기계야. 로그인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2차 인증으로 유비키를 컴퓨터에 꽂아야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파이도 U2F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만들었다. 비밀번호 여기서는 살짝 쓰기는 한데 요거는 좀 봐주라. 우리 그래도 비밀번호 없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딱 봐도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많죠? 맞습니다. 대실패를 했어요. 왜냐? 기술은 완벽했어. 하지만 사용자가 쓰기에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컴퓨터에서 쓰려면 이걸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그럼 사야 돼. 돈 주고. 여러분들 살 거예요? 안 사. 그리고 이거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해? 잃어버리면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로그인을 못하게 돼.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이도 1세대는 망했습니다. 의미는 있었어. 유의미했지만 망했어. 그래서 파이도가 드디어 절치부심해서 2세대를 개발해내게 됩니다. 파이도 2세대에서는 두 가지 기술을 제안했거든요. 웹 그리고 C탭이라는 기능인데 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건 무엇이냐면 웹 브라우저가 생체 정보를 가지고 인증하는 API예요. 그러니까 PC에서 이 웹 브라우저가 생체 정보를 가지고 인증하는 API를 하나 만들었고 이것만 만들면 문제가 생기겠죠. 지문 인식기, 홍채 인식기를 배포할 순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만듭니다. C탭이라고 해서 스마트폰과 같이 생체 인증을 수집할 수 있는 기기에서 컴퓨터로 그 생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듭니다. 그러면 지문 인식기랑 카메라 배포 안 해도 되잖아. 핸드폰으로 이용해서 얼굴 인식해가지고 컴퓨터로 로그인할 수 있는 걸 만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요새 슬금슬금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패스키입니다. 이게 처음 이제 나왔던 거는 2022년에 애플에서 먼저 이걸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2022년 WWDC라는 데에서 애플이 발표를 한 겁니다. 패스키 기능을 도입해요. 그래서 맥북에서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로그인할 때 패스키를 등록해두면 비밀번호를 안 쓰고도 맥북에는 지문인식 기능이 있잖아요. 지문인식하면 로그인이 돼요. 비밀번호를 안 쓰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외우기 힘든 비번은 안녕 패스키가 뜬다 라고 해가지고 요새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요새 사이트들 보면은 아래에 패스키로 로그인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패스키의 원리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물론 서비스마다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원리는 이겁니다. 키를 쌍으로 만듭니다. 바로 이걸 비대칭 키라고 하는데 공개 키와 비공개 키 자, 이렇게 암호 열쇠를 두 가지를 쌍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쌍으로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만약에 내가 테스트라는 글자를 암호화를 시키고 싶어. 그러면 비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잖아요? 얘를 복구시키려면 비공개 키로 복구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개 키로 복구를 해야 돼요. 이게 공개 키와 비공개 키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열쇠 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패스키를 설정할 때는 공개 키와 비공개 키를 설정한 다음에 공개 키를 서버에 전달 그리고 비공개 키를 내 기기에 저장합니다. 핸드폰에 저장하든 컴퓨터에 저장하든 USB에 저장하든 내 기기에다가 이 비공개 키를 저장해요. 그리고 나서 서버가 너 노말틱 맞아? 물어보면 맞으면 너 노말틱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글자를 네가 가지고 있는 비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 그러면 제가 이거를 비공개 키로 이상한 글자로 만들어서 보내죠, 서버에. 그럼 서버는 가지고 있던 내 공개 키를 가지고 해독을 했더니 테스트라는 글자가 해독이 돼. 해독이 된다는 거는 뭐예요? 비공개 키를 네가 가지고 있구나. 너 노말틱 맞구나. 오케이, 인정. 이게 바로 패스키의 큰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굳이 비밀번호를 쓰지 않아도 로그인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패스키가 등장하면 진짜로 비밀번호가 사라질까? 요 의문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스키가 지금 도입이 됐잖아요. 비밀번호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왜냐? 아직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무엇이 남았냐? 패스키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쓰려면 내 공개키를 전달해야 되는데 서버 입장에서는 받은 공개키가 진짜 노말틱이 보낸 거 맞는지 어떻게 믿을 건데? 못 믿죠? 그러니까 패스키 등록하기 전에 아직은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다시 회귀긴 하죠. 그러니까 패스키를 등록하는 순간에는 비밀번호를 써야 돼요. 비밀번호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고요. 패스키를 대신 한 번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싱 공격에 조금 안전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패스키 진짜 안전할까요? 여러분들이 패스키 원리까지 봤잖아요. 어떤 거 같아? 비밀번호를 안 쓰니까 진짜 안전한 거 같아요?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결국 기기가 해킹당하면 똑같습니다. 기기 안에 비공개 키가 저장이 된다고 했겠죠? 근데 이 비공개 키가 물론 생체 정보로 암호화가 한 번 더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어도 결국 이 비공개 키를 사용하는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내 기기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이 비공개 키가 탈취되면 해커도 똑같이 이 패스키를 사용해서 해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키면 해킹의 무적이다? 틀린 개념입니다. 패스키를 사용해도 해킹을 당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패스키를 쓰면 더욱더 기기 보안은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내 기기 보안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 앱이나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아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주워서 그냥 백신 끄고 막 실행하고 이러면 더욱더 안 된다는 거죠. 불법 프로그램 다운로드 이런 게 더욱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패스키가 이용된다는 게 우리는 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편하게 쓰면 되겠다가 아니라 기기의 보안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가 몸이 편해지면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좋을 순 없어. 어딘가 편해졌다는 건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어딘가엔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건 맞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놓을 수는 없다. 우리도 항상 안전하게 생각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 이런 면에서 있습니다. 이 패스키를 계속 도입하고 비밀번호를 종말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비밀번호 종말은 조금 멀은 것 같고요. 분명 이 패스키에도 문제점이 생길 거고 여러가지 해킹 사례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그랬듯 답을 찾겠죠. 이 패스키를 조금 더 안전하게 쓰는 법, 조금 더 나은 보안 기법들이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겁니다.